일단 시작도 전부터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맞아. 고등학교 때 제식 훈련 오늘은 굉장히 화창하죠. 제가 아침에 햇빛을 보고 나오면서 사실 이렇게 팽팽한 햇빛도 사실은 햇발전 이제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살자 이러면서 오늘 유난히 더 밝게 비추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햇빛에 우리 보내주는 신호까지를 담아서 오늘 범시민사회 탈핵 선언대회 2025년 대선 윤석열의 핵정책도 파면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고 시작해볼까요? 네, 사회를 맡은 저는 탈핵시민행동의 집행위원입니다. 이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4일이고 내일 모레면 4월 26일입니다. 39년 전인 1986년 4월 26일에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핵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탈핵사회로 나가자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고요. 역사를 바탕으로 배운 실천들을 해나가는 날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불법 개혁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증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가져온 온갖 폭력과 차별 그리고 공동체 파괴를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고요. 에너지 민주주의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지켜낼 증인이기도 합니다. 어제였죠. 이재명 후보는 핵발전 비중을 유지하고 사회적 합의로 줄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빠르게 탈핵사회로 나아갈 것을 촉구해야 하는 이유가 늘어났습니다. 차기정부 5년 동안 운영 허가가 만료되어서 수명 연장을 시도하려고 할 핵발전소가 무려 10기나 됩니다. 수명 연장을 할지 말지는 탈핵의 속도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들이 만든 미민주적인 핵정책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평화,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현수막에 다양한 에너지 시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 가져야 할 가치도 같이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노동의 이름으로, 소비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핵발전소 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생명, 평화의 이름, 그리고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권자의 이름으로 오늘 탈핵선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두 분의 발언을 이어서 청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발언입니다. 정의로운 기후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의 입장에서 핵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김은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님 하고 옆에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 이사장님 두 분의 발언을 연이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이 취임 이전부터 유난히 달떠서 추진했던 반기후, 반민주, 불평등한 핵폭주 정책이야말로 내란 종식과 새로운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우선 과제입니다. 기후위기는 매해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오직 핵을 앞세워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기후정책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핵은 절대 기후위기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IPCC는 이미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에 비해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 면에서 비싸고 비효율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핵을 진흥한다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기회비용을 뺏는 것입니다. 핵정책은 정작 시급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산불, 태풍, 폭염 등의 재난은 때론 핵시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이 위험을 최전선에서 맡고 있는 이들은 이미 식민화된 땅에서 더 큰 불평등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건져 쓸 수 없는 핵정책, 윤석열과 함께 마땅히 폐기돼야 할 것으로 여겼지만 최근 적지 않은 우려까지 생겼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탈원전 기조를 선회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원전이란 없다던 이 후보의 말은
수명이 다해도 안전성이 보장되면 연장한다는 것으로 둔갑했고 물질 풍요를 누리겠다고 국민 생명을 뒷전에 둘 수 없다던 주장은 성장에 밀려 핵발전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이 후보의 기후에너지 공약 발표가 있었는데 여전히 탈핵 정책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기조는 여전히 산업 경쟁력과 성장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성장이 무엇입니까? 기후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바로 자본이 밀어올리고 있는 무한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법한 개헌만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책은 그 자체로 시민의 인권을 짓밟고 삶을 무너뜨리는 총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고합니다. 윤석열을 엄중히 파면했던 광장의 권력은 부정의한 핵정책도 반드시 파면시킬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받아 탈핵사회를 위한 타협 없는 행보를 이어가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처럼 해가 뜨는 날이면 저희 협동조합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도 많고 또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4월 14일 제주도에서는 4시간 동안 풍력과 태양광으로만 아리백을 달성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원전과 석탄 발전을 넘어서서 재생에너지로도 충분히 아리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신호를 저희가 보았는데요. 우리가 탈핵과 탈석탄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그 폐기물과 또 사고 안전 위험들이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소식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값싼 경제적인 발전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원전은 중앙 집중형이기 때문에 지역 분산 전원인 재생에너지와 함께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모든 시민들은 인프라로 재생에너지를 바로 곁에 두고 설치하고 생산해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도 있고 그런 산업 구조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원전을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탄압을 가해 왔는데요. 광주라든지 호남, 제주도에서는 발전 사업을 하고 싶어도 2031년 말까지 발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를 세워도 전력 계통에 연결을 시켜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간헐성, 재생에너지로는 부지가 부족해서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 눈 앞에 보이는 건물 어디에도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서울 건물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간들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남는 전력은 ESS라든지 전력 저장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또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제도가 튼튼하지 않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지역 곳곳에서 소득을 올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는 반드시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지역을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부지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지역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힘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전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로는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하다. 빠른 전환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지나가겠습니다. 핵발전으로 기후정의 어림없다. 탈핵을 선언하라.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탈핵을 선언한다. 네, 다음 발언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탈핵 사회가 결국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두 분의 말씀으로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양기석 종교환경회의의 상임 대표님 그리고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건축센터 팀장님 모시고 이어 듣겠습니다. 핵발전 중심의 폭력적인 개발 성장 지상주의의 결과물이 불법 비상계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해 연말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무시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를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중심에 핵지능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유력한 후보들이 탈핵과는 다른 그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저 다시금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핵산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핵과 기후위기는 같이 가고 있는 인류를 위협해온 굉장히 큰 위험 요소들입니다. 사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만 해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해결은 핵발전소로부터의 탈핵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먼저 우선으로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야지만 바로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꿋꿋하게 굳건하게 멀리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는 탈핵 정책을 과감히 수용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믹스를 새롭게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지구종말 시계는 자정까지 89초 전을 가리켰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보다 1초 앞당겨졌습니다.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핵전쟁을 걱정하며 경쟁적으로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하면 할수록 핵사고의 위험과 핵무기 사용의 위험만 높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도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앞장서 핵무장을 주장하더니 이제는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없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대안이라면서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포장된 말로 핵 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입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없습니다. 이러한 핵 개발 정책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위험한 세상으로 내몰 뿐입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4월 26일은 체르노빌 핵사고 39년이 되는 날이고 올해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핵무기 금지 운동을 펼쳐온 피폭자 단체인 니온 히당표가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피폭자가 많은 국가이고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래 핵전쟁의 위험이 늘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핵사고, 핵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인도적 무기인 핵무기 금지에 동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한반도 주민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핵 개발 정책이 아니라 핵 없는 세상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약속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생명과 안전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는 핵발전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발언에 맞추는 구호로 맞춤 구호 한 번만 외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핵발전은 생명 평화 위협한다. 탈핵을 선언하라. 생명 평화 위협하는 핵발전 정책 폐기하라. 네, 우리가 핵 정책을 비롯해서 거대한 에너지 전환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함께 필요합니다. 다음 발언은 우리 사회 법률과 엮여서 우리가 핵 정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좀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녹색법률센터의 박소영 부소장님을 대신해서 백운경 간사님이 낭독을 좀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성평등 관점에서 핵정책 역시도 함께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여성환경연대의 이한소영 군지기님의 발언으로 이어 듣겠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의 보호 대상인 환경에 기후 환경이 포함되며 국가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거나 그 결과에 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핵발전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그 결과에 적응하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핵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취임하는 대통령과 새로이 구성될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정의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폐쇄하여야 합니다. 30여 년 수명에 다다른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은 연장될 수 없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를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는 더 이상 건설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핵발전소 인근에서 건강을 위협받으며 살아온 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 대책 또한 시급합니다. 핵발전 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과 생태계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의 건설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생명과 안전, 평등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윤석열과 같이 핵발전은 생명과 안전, 평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수단입니다. 조기 대선에 임하는 정당들에 촉구합니다. 모든 후보와 미래의 새 정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삶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탈핵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이한소영입니다. 저는 여성과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과 탈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은 체르노빌 참사 39주년입니다. 체르노빌 참사로 모든 생명이 파괴된 땅에서 여성들은 매일매일 절망하면서 삶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방사능 노출도 여성과 아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힙니다. 갑상샘 암이라든지 유산, 생식건강 피해를 여성과 아이들이 떠안는다는 연구는 수차례 발표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때도 아이들을 안고 먼 지역으로 피난을 결정하고 돌봄과 불안을 도맡는 2중 3중의 고통을 여성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의 먹거리 안전과 제주 해녀의 생계를 위협하고 바다의 물살이 삶 또한 파괴하고 있습니다. 월성 주민들은 갑상샘 암에 걸린 몸으로 소송을 하고 농성을 하고 이주를 요구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이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기업은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을 앞세워 인간과 비인간 생명의 터전과 이웃을 빼앗고 고통은 늘 가장 약한 존재들에게 외주하고 떠넘깁니다. 원전이 단지 기술적인 문제나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젠더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 불평등과 종간의 부정의를 증대시키는 문제이자 멸종에 이르는 길인 이유입니다. 밀양 할매들이 목에 사슬을 걸고 산에 올라 싸운 이유는 단지 성직지를 막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을과 땅,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삶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탈핵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동료 생명들을 살리는 생명과 정의의 정치이며 기후재난의 시대의 유일한 에너지 정책입니다. 성평등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여성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그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돌봄 중심 민주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핵발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제대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탈핵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핵발전소 10개의 수명이 끝나는 향후 5년이 골든타임입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바로 지금 이때 중요한 결단, 우리 모두가, 우리 정부가 탈핵 선언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탈핵 선언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발언도 같은 논조의 이야기들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그리고 과학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들 우리가 요구할지 생태전환 학부모 시민행동 365 부단장이신 김현주 선생님, 그리고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 김추령 선생님 발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후위기 시대에 학부모와 시민의 생태전환 실천을 통한 생태전환 교육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 시민행동 365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탈핵을 외치는 이유 중 하나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자력 발전을 홍보하는 광고와 기사들은 넘쳐납니다. 정부와 기업은 안전성과 경제성만을 강조하며 마치 원전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성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핵 폐기물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방적이고 왜곡된 정보 전달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시민들은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찬성과 반대,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일부의 시선, 정보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정보가 편향될 때 판단은 왜곡됩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선택은 강요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합니다. 원전에 찬성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면 반대하는 우리 또한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교육 현장에서도 미디어에서도 사회 전반에서 동등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탈핵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 그리고 정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목소리를 냅니다. 균형 있는 정보, 공정한 교육,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권리, 그것이 바로 탈핵을 외치는 오늘 우리의 또 다른 외침입니다. 앞으로 5년은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을 놓친다면 우리는 물론 아직은 어린 아이들,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들에게 더 암담한 지구와 미래를 물려줘야 합니다. 탈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요구합니다. 원전 홍보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교육 환경을 벗어나 탈핵의 목소리로 당당히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권리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SMR,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 항상 따라오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거품입니다. 항상 거품과 함께 등장합니다. 거대한 거품과 함께 등장한 뉴스케일 SMR.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2023년 11월 파산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PPA, 전력 구매 약정 비율이 전체 발전량의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빠르게 반응한 것이죠. 어떤 게 가장 값싸고 리스크가 적은 에너지원인지요. 물론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거품이 꺼지고 나면 SMR도 현실의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에너지부 장관을 했으며 원자력 발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스티븐 추가 SMR에 대해서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SMR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2050년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한시가 급한 기후위기의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후위기라는 터널 안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 위기로 인해서 사회 붕괴의 전조조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정부는 핑크빛 거품을 쫓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정부는 이 거품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뉴스케일 최고 경영자의 말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빠르게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큰 박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옆으로 두 분 더 계신 것 같지만 마지막 발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에너지 시민이자 에너지 소비자를 대표해서 서울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이민호 운영위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호 활동가입니다. 4월 4일 반헌법적인 계엄이 선포된 지 123일 만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세일제 외교, 수명 연장 추진을 위한 법 개정, 신규 원전 계획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도, 탄소 중립도, 산업 전략도 결국 기승전 핵으로 귀결되는 정권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아마 단지 한 사람의 퇴진이 아니라 그가 추진한 불평등과 차별, 비민주화 폭력적인 정책들 또한 함께 파면하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윤석열식 에너지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당신의 대선 공약 중에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최근 정치권은 AI 산업과 전력 수요의 증가,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핵발전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고 비싸며 폐기물조차 감당하지 못한 핵발전을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누가 감수하고 감내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어떤 후보도 서울에 핵발전소를 짓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핵발전소는 안전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방에는 지역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핵발전소를 지어야 합니까? 서울에는 안 되고 지방에는 괜찮다는 이중잣대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지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정의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핵발전의 위험과 불합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핵은 정치적인 이념도 아닙니다. 탈핵은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 평등의 문제입니다. 핵발전은 생명과 공존할 수 없고 지역사회를 착취하며 국가 권력의 자본의 통제성에 작동해왔습니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부지로 선택된 마을들,
송전선 아래 살아가는 주민들, 정책 과정에서 발전된 시민들, 이 모두가 핵 중심 에너지 체제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서울에 지을 수 없는 핵발전소는 그 어디에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핵이 아닌 햇빛과 바람으로, 차별과 착취가 아닌 돌봄과 연대로 나아갑시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탈핵을 선언하라. 에너지 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윤석열의 핵정책도 파면한다. 네, 다음은 마지막 우리 선언문 낭독입니다. 그 선언문은 제가 외우질 못해서 다 적어왔잖아요. 선언문은 우리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밀양의 송전선으로 싸우고 있는 현장의 분들, 그리고 탈핵시민행동에서 함께 낭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상홍 탈핵경주 시민공동행동 사무국장님, 그리고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님, 김영미 어린이책 시민연대 공동대표님, 남어진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님, 성원기 삼척석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님,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님 6분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핵발전소 지역 주민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해준 전국의 시민사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덤시민사회 탈핵선언대회 선언문. 윤석열 핵정책도 파면한다. 대선 후보들은 빛의 연대를 이어 탈핵을 약속하라. 혼란의 시기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수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원전 채광국을 외치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이제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와 생명, 안전의 세상으로 나아갈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환의 시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앞에 우리 사회는 아직도 준비가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할 기후 대응은 새로운 기술이나 미래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뒤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탈핵과 정의로운 재생 에너지 전환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방해된다는 거짓 선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기에서 탄생한 핵발전은 생명, 안전, 평화,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탈핵은 햇빛과 바람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시작이며 정의로운 기후 대응의 과정입니다. 정치의 시기입니다. 차기 정부 5년은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해당 임기 안에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이 끝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획한 신규 핵발전소가 2038년부터 가동되면 2097년까지 가동될 수 있습니다. 탈핵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기후 대응을 핵발전 때문에 2036년 이후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채워가야 할 생명, 평화, 안전의 가치를 핵의 위험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연대의 시작을 엽니다. 더 많은 빛이 더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 4개월 사회의 어둠을 밝힌 빛으로 이제는 생명과 평화, 안전이 채워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만들 세상이 또다시 차별과 착취, 위험으로 뒤덮인 핵발전 세상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손을 잡겠습니다. 경제성장 뒤에 감춰진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거짓 홍보 뒤에 감춰진 핵발전의 문제를 함께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탈핵사회를 만드는 빛을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6년 4월 26일에 발생한 체르노빌 핵사고는 핵발전의 위험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는 핵발전으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 규모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폐쇄된 핵발전소조차 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울진의 산불과 이번 경북 산불은 기후위기가 핵발전소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빛으로 연 세상은 생명과 평화, 안전과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핵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정의로운 대응을 만드는 사회입니다. 이에 대선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는 아래의 요구에 응답하여 탈핵을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 노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멈추고 노동자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라. 하나, 소형 모듈 원자로를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라. 하나, 핵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핵발전소로 기인한 초고압 장거리 송전소 건설을 중단하라. 하나,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 2025년 4월 24일 범시민사회 탈핵선언 참가자 일동.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 순서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여기 보이시죠? 우리 지금 선언문 낭독해주신 6분만 요 앞으로 무대로 모시고요. 뒤에 탈핵이 민주주의 7글자의 피켓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8개 현수막은 서 계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탈핵과 같은 느낌으로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앉아볼까요? 탈핵처럼 비스듬하게 현수막을 눕히고 그냥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하려는 퍼포먼스는 우리 앞에 윤석열,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핵폐기물을 지우고 함께 잘 가라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파면당한 윤석열은 핵폐기물도 함께 지고 가라. 우리는 윤석열과 함께 핵정책도 파면할 것이다 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자 지키기 굉장히 많은 핵폐기물을 윤석열이 안 보여요. 너무 리얼한데. 진짜 넘어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윤석열은 잘 앉아 계시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에너지 시민들 그리고 탈핵을 요구하는 우리 시민들이 구호 하나 외쳐봅시다. 윤석열의 핵정책도 파면한다. 생명평화 위협하는 핵폐기물 핵정책을 폐기하라. 되셨을까요? 핵폐기물을 대고 놓아야 돼. 네. 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의 핵정책도 파면하라. 주권자의 명령이다. 대선에서 탈핵을 선언하라.
됐을까요?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우리 윤석열에게 주시면 제가 아침에 저희 집에 달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림과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유난히 글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요. 그 야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모욕하고 우리가 혐오하는 이에게 아부했지. 얼른 등을 끄자. 우리를 어둠에 숨겨야 하니까 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오늘 탈핵선언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에 숨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5년 대선 윤석열의 정책도 파면한다. 범시민사회 탈핵선언대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